일단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 평균값 정리랑 모델 정리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종의 관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노래 정리는 0. 첫 번째는 노래 정리는 일단 시점과 종점이 같습니다. 거기 조건 중에 FA가 FB이면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점하고 종점의 함수값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누를 때 상황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항상 똑같아요. fx가 닫힘에서 연속이고 여기에서 연속이고 조건은 항상 고정이에요. 열림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이게 여기서 B가 이게 고정되는 조건이에요. B가 그리고 FA가 FB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F'C가 0이 되는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 E C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C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위치도 어디서 이제 존재하게 되냐면 열림에서 존재한다. 여기에서 존재.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에서는 현재 이런 데가 C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 여기가 C1, 여기가 C2. 이 그림에서는 지금 두 개인 거죠. 포인트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 됐지? 어쩌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A랑 B의 함수값이 위치가 같다라는 건 아는데 이 사이의 개형을 모르잖아. 개형을 모르지만 몰라도 봐봐. 한 번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해봐. 얘가 여기로 와야 되거든? 이해했어 지금? 여기로 오려면 한 번은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 상승했던 추세가 한 번은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 상승했다가 이제 감소하는 그 포인트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 정리의 뜻이. 여기까지 됐나? 그게 롤의 정리. 그렇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잘 보셔야 돼.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보게 되면 그 아래쪽에 평균값 정리 붙어 있잖아. 평균값 정리는 얘를 비튼 그림이야. 비트로. FA랑 FB가 같을 필요가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얘를 비트로요. 그러면 어찌됐건 A에서 함수값이 찍힐 거고 B에서 함수값이 찍힐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까지가 도착인데 그 사이에 이건 평균 변화율이죠. 부정 기울기예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감소로 가보자. 여기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가다가 끝에 가서는 여기 도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 한 번은 무조건 이 두 점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의 관계는 뭘까요? 이게 롤의 정리의 일반어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일반화 버전이고 일반화고요.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정확하게 얘랑 포맷이 똑같아요. F가 fx가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닫힘에서 연속이고 여기서 연속이고 열림에서 미분 가능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연속이면 F'C가 자 여긴 좀 바뀌어요. 여긴 좀 바뀌는 게 이게 자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돼요. 이거는 평균 변형이에요. 두점 기울기입니다. 두점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C 값이 존재해요. 당연히 이 조건이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다시 이 조건이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0 처리가 된 거야. 됐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값 정리를 기억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건 항상 열림에 존재하는 거야. 열림.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평균값 정리. 이걸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요 포맷을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FA랑 만약에 FB가 같은 상황이잖아. 이거이면 롤의 정리입니다. 그냥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에서 FB랑 FA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건 롤의 정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유형들이에요. 롤의 정리가 나오는 부분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하나씩만 볼게. 유형 11번인 것 같아요. 자, 유형 11번에 문제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표 문제. 자,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이에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구해봐. 일단 첫 번째 F-1값 구해보니까 3이야. F2값도 찾아보니까 3이야. 이게 같죠? 같으니까 일단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서술형으로 만약에 쓴다고 치면 fx는 자, 열린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림에서 미분간 이렇게 여기서 미분 가능 이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2구라고 쓸게요. 미가 2구, 미분 가능이고 F-1값하고 F2값 2구. 자, 롤의 정리에 따라서 정리에 의해 F'C가 되는 이게 0되는 자, C가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 이렇게 쓰시면 롤의 정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개수 갖다가 찾는 건데, 야 개수 찾는 건 쉬워. 뭘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이걸로 풀어야죠. 이걸로 풀면 돼요. 따라서 자, 주어진 식에 나와 있어요. fx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니까 우린 이거 만족되는 식값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요. 미분해서 C값을 문자로 10을 할게. 3C제곱 빼기 3점 얘가 0 되는 C값 찾으면 돼요. 몇 개겠어? 2개. 정답이 2개입니다. 풀마리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황을 볼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거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자, 항상 원함수는 뭐부터? 도함수 그래프로부터 원함수 개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도함수 개형이 얘거든요. 교점이 풀마일이에요. 이거죠. 요게 현재 F'X.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네가 위에서 보고 있는 게 도함수고 개형을 추론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야.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다시 증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봐. 여기가 F, 자 여기 정의역 마이너스 1이죠? 이 노란 색깔 부분이 현재 여기가 F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랑 여기에요, 여기. 함수값이 같아지는 부분 있죠? 여기가 2예요. 그래서 함수값은 여기가 F2.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F 마이너스 1과 F2가 같은 상황.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 끝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사이에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 존재하지. 어디랑 어디서 존재해? 그림상을 보니까 여기 하나 딱 찍혀요. 주의점은 뭘까? 두 개가 아니었던 거지. 왜? C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잡히는 건 맞는데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죠. 1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한 개가 카운팅이 돼야지 맞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C값은 두 개가 맞지만 롤의 정리에 따라서 존재하는 건 열린 구간 내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C값으로는 1만 잡힌 게 맞아요. 정리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에요, 2가 아니에요. 정답은 1이에요. 요 포인트에서 존재하는 거 맞죠? 요 포인트.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평균값 정리도 한번 드릴게요. 평균값 정리. 하나 넘기면 평균값 정리인데 이것도 그냥 사용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자, fx에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있다라는 말뜻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 봐봐. 포맷은 뭐야? f 프라임 c가 부정 기울기랑 같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간 잡힌 거는 1,k지 않습니까? 당연히 끝점 1에서의 함수가 f1과 k에서의 함수가 fk 평균 변화율을 갖다가 이제 구하게 되면 k-1분의 fk 빼기 f1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랑 f 프라임 c가 만족되는 그 상수 얘가 2라는 뜻이야. 이 C 값이 현재 2다라는 뜻이야. 요런 뜻. 요런 말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자, k 값을 갖다 찾아라. fx식 주죠. 왼쪽 좌변을 직접 계산하는 거. fx의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니까 요거 위쪽 분자 쪽 처리를 하시면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나오죠. 1 갖다 넣으면 얼마냐? 6 빼기 6 이렇게 나오고요. 맞죠? 그리고 k-1 그게 자 f 프라임 2도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한 게 필요하니까 미분 한번 해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2 넣으면 f 프라임 2가 2 값이 나옵니다. 요걸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k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정리 k제곱 2k에서 6k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인데 6 넘어오니까 4 이렇게 되죠. k 얼마일까요? 완제지 완제 k 값 2밖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정답이 2입니다. 그 뭐라고요? 정의를 쓸 줄 알면 됩니다. 정의를 쓸 줄 알면 됩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에서 FA랑 FB랑 같아졌을 때가 롤의 정리야. 그러면 여기 우변이 0 되는 거겠죠. 정의를 쓸 줄만 알면 된다. 이건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롤의 정리 끝이에요. 자, 평균값 정리 얘기했고 롤의 정리 얘기했고 쭉 넘겨가. 제가 그 뒤쪽에 유형 12번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좀만 더 얘기해볼게요. 여기 지금 유형 2개밖에 안 남았거든. 3개밖에 안 남았거든. 3개 그냥 끝내버립시다. 자, 그래서 유형 13번 최대치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봐봐. 거기다 그렇게 써. 유형 13번의 주제가 최대치수잖아. 근데 주제가 최대치수지만 결국 극대값을 찾니 뭐 극소를 찾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의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그린다. 그리고 그려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알겠지? 그래프 그린다. 단순히.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요? 도함수를 활용해야 돼요. 도함수의 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도 파악.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f'x의 부호를 파악하라는 거는 도함수인 f'x와 x축 사이의 위치관계를 봐야 된다. 이게 위치관계가 중요하죠. 결론적으로는 도함수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발 가볼까요? 자,
자, 대표 문제 봐봐. 501번인데 4차 함수 주거든요. fx를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빼기 3 이렇게 줘요. 어디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냐면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 최소 구하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노란색 프라임과 위치관계 x축의 위치관계를 알아야 증감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죠. 미분을 하면 3차 방정 3차 함수예요. 미분을 해도 이렇게 3차 함수지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요거 잠깐 볼래? 요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그래프 그린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뻘짓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리기가 쉬워요. 왜 그리기가 쉽냐면 뭐로 묶여요? 이거 x제곱으로 묶여요. 묶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 그럼 네가 생각해보세요. x절편이 두 개 찍히지.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x절편이 0 하나 찍히고 하나는 뭐 찍혀요? 2분의 3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상태야 지금? 포인트 잡아야 돼. 중간이니까 기하적으로는 무슨 상태야? 무슨 적? 스적입니다. 여기서 스적인 거고 얘는 단근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최고차한 개수를 봐봐.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이거겠니? 이거겠니?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겠지. 최고차가 음수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놈을 x축을 적당히 걸어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프가.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x축 어디다 걸 거야? 봐봐. 절편이 0하고 2. 몇 점에서 만나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디서 접해야 돼요? 0에서 접해야 돼요. 그러면 x축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두 군데밖에 없어.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야. 그럼 여기겠니? 여기겠니? 밑에겠죠. 왜요? 0에서 접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x축은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y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2분의 3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다고. 네가 그린 건 근데 도함수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 건 3차 함수 도함수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무조건 생각한다?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감소, 증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증가하다가 접선 기울기 0. 맞지? 접선 기울기 0.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다시 접선 기울기 0. 됐지? 그리고 여기는 감소예요. 이게 이제 4차 함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그려진 거에다가 우리가 정의역 구간만 걸어주면 돼요. 봐봐.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지? 여기 정의역 구간 확인.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y축이 어디예요?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가 0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는 여기 왼쪽에 있지? 여기부터 1까지니까 1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1이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여기 요 포인트가 1은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 칸으로 나눈다고 치면 이거 그래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린 거다 안 그린 거다?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눈대중으로 요 정도가 1이겠구나. 그러면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부터. 오케이? 여기부터 요렇게까지 가서 어디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구간까지 가야 된다. 이런데.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구간에서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당연히 양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f의 1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확정이에요.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푼 겁니다.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값이 확정적으로 최소값이 됩니다. f의 마이너스 2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요. 낮에 M값 사용해 주시고 요거 계산해서 스몰M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계산 너네들이 해봐. 자, 유형 14번 가겠습니다. 요거 지금 되는지 모르겠다. 도함수 관계 보시고 부호 파악해서 증감으로 원함수 배형 그리기.
요거를 좀 오늘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14번으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최소값 조건을 주는 문제입니다. 자, 최소값 조건을 주는 문제고 똑같이 풀어볼게요. 필요한 건 무조건 원함수 개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서 갑니다. F' x는 미분해볼게. 4x 세제곱 플러스 빼기 4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8 여기까지가 보함수입니다. 빼기 8이다 이거 틀리면 끝장나는 거야. 근 1 보이죠? 일단 조립제법 되고요. 1 보여요 1 그죠? 그리고 얘 이제 보니까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 그냥 보여요. 조립제법 아니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가면 보이죠? 앞에 거 4x제곱으로 묶으시면 x-1 나오고 뒤에 거는 8로 묶으시면 x-1 나옵니다. 공통인수가 바로 나오는 이제 그림 따라서 4x제곱 플러스 8로 묶이게 되면 이렇게 x-1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니네들이 봤을 때 능력 처리하면 근이 뭐밖에 안 걸리겠니? 실근? 하나밖에 안 걸리겠지. 실근이 하나밖에 안 걸리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앞쪽은 허근이에요. 어디에서 딱 근만 딱 걸리는 거지? 1에서만 딱 실근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개형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이게 케이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고민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에서만 실근이 걸린다는 거는 두 가지 개형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이걸 그려보지도 않고 고민을 한단 말이야. 미적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겠지? 봐봐. 최고차가 지금 양수지. 여기 확인. 양수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봐봐. 하나만 걸려야 돼. 그럼 x축이 이렇게 걸리거나 맞아?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왼쪽은 여기가 1이고 얘는 오른쪽이 1이라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이제 왼쪽의 상황을 먼저 보죠.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고 여기 증가예요. 그죠? 그럼 감소했다가 자 여기 포인트 기준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는데 접선기울기가 0이 돼야 안 돼. 접선기울기가 0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가 보고 있는 건 위에 게 F'S야. 접선기울기가 0이 안 된다고요. 양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기울기가 뿔점의 기울기가 약간 양수 형태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개형이 그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뭐야? 그러면 감소 여기 증가합니다. 이거랑 반대 개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반대죠. 이거에 완전 대칭성의 그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감소하다가 봤는데 접선 기울기가 0이 돼야 안 돼? 여기 안 돼요. 음수예요. 음수 이렇게 가다가 다시 감소 찍고 다시 증가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대칭적인 관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어찌됐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야? 최소값이 마 3분의 1이다. 그럼 왼쪽의 경우에는 어디가 마 3분의 1이겠냐? 그렇지. 최소값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 3분의 1이다.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1일 때. 이게 확정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여기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여기 3분의 1이다. 그랬더니 왼쪽의 상황과 오른쪽의 상황의 구별이 지금은 필요했던 거야? 안 필요했던 거야?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왜? 어디서 최소값이 확정이니까? 1에서 최소값이 확정이니까. 왜? 이 그래프는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무슨 값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 극대값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극대값을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극소가 뭐가 돼요?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1에서 극소를 갖고요. 지금 거기서 최소를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죠? 개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4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풀면 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로 풀면 돼요. 그럼 A값 나오겠죠. 계산은 너네들이 하시고 여기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쉬워요. 최대최소 활용인데 여긴 대부분 그거야. 식세우기.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길이 뭐 부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길이 넓이 봐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길이의 뭐 변화율 이런 거 물어. 길이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식을 세우시면 길이에 대한 식, 넓이에 대한 식, 부피에 대한 식 나오잖아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기 문제를 봐. 마지막 뭐 부피의 최대값은 최대체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최소값 구하시고 최대값은 최대값 물어보고 최대값을 구하시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최대값은 이런 걸 물어보고. 근데 봐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니네들이 지금 막 배운 게 3차 함수, 4차 함수잖아. 이 식을 세우게 되면 이 식이 2차 함수가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왜? 2차 함수 우리가 해석하기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부분 3차, 4차야. 3차 또는 4차가 나와. 그 상태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뭘 그래요? F'의 X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요. 증감을 파악해서요. 결국 fx의 개형을 그린다. 풀이 과정은 똑같아. 개형을 생각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뭘까? 식 세우기가 어렵게 나오겠지. 요즘 메타는 이거야. 요즘 메타는 예전에는 여기를 어렵게 냈어. 예전에는 프라임을 조사해서 fx 개형을 추론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끔 물어봤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이 되게끔 물어봤어요. 요즘은 이거 자체를 어렵게 내. 식 세우는 것 자체를 어렵게 내버려. 알겠지? 이 식 세우기. 식 세우기 부분을 좀 어렵게 냅니다. 식 세우기 부분을 어렵게 낸다는 건 문제 상황 자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식을 뽑아야 되는데 뭘로 식을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부분을 좀 어렵게 냈다면 요즘에는 이 식 세우기 자체를 좀 어렵게 내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하나만 볼게요.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 문제만 그냥 살짝 보겠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부피 최대값 물어봤죠. 근데 봐봐. 너네들 이건 많이 해봤잖아. 문제 풀 때 여기 종이 접기로 잘라가지고 세워가지고 부피 세우는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은 이제 원리가 뭐냐면 무슨 길이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높이만 설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퉁이에 정사각형을 잘라낸다고 돼 있거든요. 애초에 높이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x라고 잡습니다. x라고 잡으면 여기 한 변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2-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팅된 게 부피의 뭐예요? 밑변이죠. 밑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부피식 세워볼까? 보통 부피식은 V. 왜? 부피니까. 읽어봐. 부피. 자, 밑넓이 어떻게 될까? 빨간 놈. 요 길이의 제곱으로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12-2x의 제곱. 여기까지가 밑넓이. 뭐 곱할 거야? 높이를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몇 차씩 나와? 3차씩 나와. 3차식에서 뭘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x 범위 뭘까요? x 높이. 생각해봐. 네가 이 정사각형을 어디까지 세팅할 수 있는 거야? max가 얘야. 이렇게 잡아도 못 만들죠. 얘보단 작아야 되는 거죠. 미쳤죠? 맞아요.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6이에요.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어렵죠? 범위 생각하는 거 어렵죠? x값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0 초과 6 미만입니다. 6으로 잡으면 이걸 4등분 하겠다는 거잖아. 맞짱 뜨자는 거죠. 종이접기 하지 말자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 해볼까? 최대 최소잖아.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 아니냐? 이거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좀 배우세요. 봐봐. 이 그래프를 구하겠다고 이걸 미분하는 애들은 잘 이해를 못한 거야. 알겠지? 이미 너무 식이 깨끗해. x절편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안 보여? 어디랑 어디서 x축과 만날 것 같아? 0하고 6에서 만나죠. 그 중에 스접은 어디에? 6이요. 그렇죠. 6에서 스접이에요. 됐어요? 최고차 양수입니까? 양수 맞죠? 네. 개형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됐죠? 큰 놈에서 접해야 돼. 이거겠지. 동의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 배우셔야 되는 건 이거야.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꼭 미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미 묶여있고 x절편을 고려하기 쉬운 상황이면 바로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죠. x는 어디에요? 지금 0과 6 사이. 어디만 고려하면 된다? 여기부터 자 여기 끝점 안 들어가, 등호 안 들어가. 여기까지 고려하면 되는데 자 무슨 값으로 요구한다? 최대값 맞죠? 최대값을 요구한다. 어디서 최대값 받는다? 여기서 최대값 받는 게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야 될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가르쳐야 될 거는 이겁니다. 3차 함수는 고유의 비율을 가져요. 비율. 알겠지? 3차 함수는 고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가 6일 때 여기를 바로 찾는 방법이 있어. 왜? 여기 무슨 값입니까? 여기 무슨 극대. 그치? 극소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극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3차 함수는 고유 비율을 가져. 그 고유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기하적으로는 이런 이제 고유 비율을 갖는다. 잘 들어야 돼. 3차 함수 그릴 때는 원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원래 4칸이에요. 너네 비슷하게 어디서 배워봤냐면 너네 삼각함수에서 배웠을 거야.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 그릴 때 박스 몇 개 쳐야 돼? 4개. 일반적으로는 4개를 치는 게 맞아요. 4개로 나눠서 여기 x축 걸고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자. 맞지? 이런 것처럼 얘가 이제 얘는 삼각함수가 갖는 고유 비율인 거죠. 이게 얘도 있어요. 3차 함수도 있어요. 잘 배워봐. 이거 쉬운 거거든. 잘 봐. 얘도 4등분이. 4등분이야. 여기서 끊읍시다. 4등분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럼 여기 안에 3차 함수를 어떻게 끼워 넣냐면 가운데가 무조건 변곡점이야. 그럼 여기가 극대겠지? 여기가 극소야. 이건 정해져 있는 비율이야. 이건 이유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증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갖는 원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요 끝점 지나고 여기 끝점 지나면 됩니다. 됐죠? 그럼 그래프가 개형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극대 찍고 이렇게 변곡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비율이 3차 고유 비율이에요. 자,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자 요거 긋고 요거 찍 그었을 때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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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4등분이 된다를 공부하셔야 돼요. 됐지? 다시 이걸 공부해야 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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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쪼개진다를 공부하면 돼. 됐지? 그럼 뭘 찾을 수 있지? 극대, 극소, 변곡 위치까지 한 번에 찾아집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알바? 이렇게 쓰는 거야. 극소, 그어. 접선 긋는 거야. 접선. 극대, 접선 긋는 거야. 그어. 됐지?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만나는 점들이 생겨요. 이 접선에. 보이지? 여기랑 그리고 변곡 보여? 그럼 나눌 때 이거를 4등분 한다 그랬지? 처음에는 변곡점으로 2등분을 해주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극소 찍고 극대 찍으면 지금 4등분 됐죠?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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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이에요. 이건 3차가 갖는 고유 비율. 됐나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제 눈에 보여? 여기가 6이라고. 이게 6이야. 몇 칸이 6이야? 3칸이 6이야. 한 칸이 얼마겠어? 2겠죠. 그래서 2, 4, 6,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 바로 나와. 2에서 극대를 갖는다. 정답이 F2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문제풀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알겠지? 이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3차 함수가 저렇게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다가 고유 비율이고요. 저건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문제풀이에 약간 좀 과정의 차이가 조금 있어. 알겠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지금 여기 6 나오는 것만 봐도 여기가 2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1대 1대1 비율로 쪼개지는 비율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3차. 결론이 F2가 정답이니까 여기가 몇 넣는 게 정답이냐? 2를 넣는 게 정답이에요. V2. 여기서는 함수 Vx라고 잡았으니까요. V2가 최대값이라고 해야지 이제 맞지. Vx. 그래서 여기다 2를 넣고 계산하면 정답이고 2를 대입하면 8의 제곱 곱하기 2. 요게 정답이거든. 128. 최대값은 부피 128이 최대값입니다. 정답이 4번인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쳤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 요거 중요한 거 이렇게 중요한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길게요. 일단 마무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뭐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돈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배운 게 별로 없는데 그래프 개형 그릴 줄 알면 됩니다. 흐름은 뭐야? 정돈을 여기다 갑시다. 한번 정돈을 해드려야 되니까. 니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 총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증가함수 극대극수 배웠어요. 증가함수 극대극수 배웠음. 둘 다 미분과 관련이 없음. 알겠지? 미분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지? 그런 거 배웠고요. 그 증가함에서는 그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자 1번. 자 1번. 어부를 매길게요. 이렇게. 증가함에서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일단 첫 번째.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 참이야. fx가 증가이면 f 프라임 x는 0 이상이다. 이 명제만 쓴다. 특히 어디만 쓴다? 뒤에만 씁니다. 뒤에. 거의 대부분 이 뒤쪽 명제를 사용해요. 왜요? 증가라는 조건을 더 많이 주니까요. 문제는. 됐지? 저도 뒤쪽의 조건을 사용한다. 됐어요, 여기까지? 증가하면서 챙겨야 될 건 저 한 줄.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례는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외웠지? 자, 여기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이 성립하지 않는 것의 반례는 y는 x 세제곱 반례. 여기는 뭐였죠?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는 상수함수 구간입니다. 일자 구간 말하는 상수함수 구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한 판 챙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극대극소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극대극소에서는 명제를 하나 알아야 되겠죠. 2번 미가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거 2면 뭐가 성립해요? f 프라임의 a가 얼마다? 0이다가 성립한다. 이건 역 성립해요 안 해요? 이것도 역 성립 안 합니다. 반례는 뭐예요? y는 x 세제곱. 그럼 반대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추가적으로 뭐를 확인해 줘야 되죠? 좌우에서 x는 a 좌우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확인이 돼요. 명제는 노란색인데 역으로 가려면 여기에다가 좌우에서 부호까지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그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2번 챙기셔야 됩니다. 증가함수 극대극소는 딱 저 두 개 챙기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메커니즘. 함수의 개형이 그려지는 메커니즘은 제가 딱 그림도 하나로 정리해드렸어요. 3차 함수가 있고요. 극값을 갖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내려서 생각해요. 얘가 fx고요. 자, 미분했을 때 여기 극대 극소인 지점 두 군데 보이죠? 여기가 미분한 함수 도함수는 2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f 프라임 x.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될까? 도도함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x축은 당연히 여기 기준, 여기 가운데, 여기가 x축. 이게 2 프라임 도도함수. 됐지? 자,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거는 힘내봐. 자, 박수 한번 치자.
빨리. 아니, 주변 눈치를 왜 봐요? 네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건 뭐야? 증감을 보겠다는 거야. 증감.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기반이 되는 거야. 기반. 그래프. 이렇게 보는 게 뭐더라? 이렇게 보는 게 볼록성. 볼록성, 변곡점. 변곡점을 보는 거. 됐을까요? 원래는 너네들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수학에서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 비계 아니고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 이게 도함수. 이 세계에서 온 도함수. 장난이에요? 한 번 더 미분하면 3개 도함수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4개 도함수예요. 그치? 근데 이름이 좀 별로잖아. 이게 도함수가 뭐야? 수학 진지충 같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도함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 됐죠? 사실은 미적분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적 2에 나오지만 알아야 되죠. 자, 변곡점이라는 키워드 미적 2 내용이죠. 그렇지만 알아야 되죠. 되셨죠? 미적 2의 내용을 끌어다가 일단 미적원을 더 잘 해석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렇게 가겠습니다. 아까 같은 거 있잖아요. 3차 함수 그 접선 기울기 중에 최대 또는 최소 기울기를 갖는 거 변곡점이거든. 근데 미적 2에서 나온다고 변곡점은. 그럼 이런 거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일일이 다 계산해서 풀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내용을 알고 간다. 이런 거죠. 차이입니다. 자,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증가와 감소, 증가가 영향을 주는 건 증가 감소의 이제 판단.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이고 양이고, 자, 여기 부호 판단은 위로 볼록인 거냐 아래로 볼록인 거냐의 차이.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예요? 변곡점의 위치. 변곡점의 위치는 도함수 기준으로 추계 방정식, 도함수 기준으로는 추계 방정식, 도도함수 기준으로는 0 되는 지점, x절편. 됐죠?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한 판에 딱 특징들이 보입니까? 이렇게? 자, 이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이거 한 판 사진 찍어서 챙기고, 됐지? 아니, 진짜로 사진 찍으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눈으로 사진 찍어서 머릿속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함수 이제 그래프는 자, 몇 칸으로 나눠서 그린다? 4칸. 4칸으로 나눠서 그리면 됩니다. 항상 always. 변곡점 가운데 찍은 다음에 그때 극소, 점, 끝점. 올라갔다가 극소 만들고 변곡점 지나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 비율이 3차 고유 비율이다. 됐지? 여기가 1대1대 1대1이에요. 됐죠? 그거 어떻게 쓰는지 문제 풀이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이 중에 한 점은 줘요. 한 점. 만약에 봐봐. 만약에 y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여기 얼마야? 여기 15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이런 흐름으로 찾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3차는 끝인데 그 3차 개형은 종류가 3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3차 그래프 세 종류 만들 때 뭐 사용했죠? 프라임 써야지. 프라임. 자, 이거랑 이거밖에 없었어. 오케이? 얘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 찍 이렇게 생긴 거. 얘는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거. 됐지? 자, 첫 번째 여기를 딱 갈라서 편가르기 합니다. 너 배척. 맞아? 왜 배척하지? 극값이 없어. 극값이 없다. 극값이 존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차. 됐죠? 종류. 됐어요?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있죠? 요 변곡 접선. 요게 기울기가 현재 최소입니다. 여기서 변곡점은 기울기 최소. 자, 3차는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개형 가지고 문제 풀 때는 결국 뭘 풀게 돼 있다고요? 결국 너는 이걸 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요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개는 판별식이 0 이하다. 이렇게. 그치만 우리가 이쪽을 해석하는 관점은 뭐야? 이놈의 부정. 이렇게 가요. 이놈의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 부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늘 싹 배운 거 총 정리한 거. 정리를 안 한 거는 4차함수밖에 없는데 4차함수는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정할 수 없지만 3차가 연습이 좀 돼야지 4차를 풀지 않겠냐? 왜? 4차의 도함수는 몇 차니까? 3차니까.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3차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최종 목적지니까. 왜? 4차를 풀고 싶어도 결국 3차를 해석해야 되고 3차를 풀려면 2차로부터 3차 개형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3차 그래프를 잘 그리자가 일단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프를 잘 그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다 너의 그 전략의 흐름에 다 맡겨지게 돼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알겠지? 내가 생각해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는데 저 책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늘 외우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알겠지? 외우지 말고 그냥 너희들 보고 이해하는 거고 알아야 될 것만 딱딱 적었잖아. 이건 외워야지. 이렇게 흐름 딱 보시고 이거 외워야겠다. 그리고 주로 문제 풀 때 쓰는 건 뭐지? 증가 조건을 주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풀어야 된다. 또는 감소 조건을 주기 때문에 0 이하를 풀면 된다. 이 정도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게 문제 풀 때 쓸 거잖아요. 그죠? 극값을 갖는다. 그럼 뭘 풀어야 되겠다? 프라임 A가 0 된다를 풀어야지. 그래서 0은 성립 안 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관례로서 얘가 작용한다는 거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한 판 꼭 눌러서 찍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요소들은 다 여기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너네 풀이 과정에는 딱 요것만 그려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냐? 블록성 물어봤네. 뭐였더라? 이게 아니라 그려야 된다. 그려서 유도해서 뽑는다. 알겠지? 블록성은 변곡점 기준으로 음수일 때였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고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음수면 위로 볼록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딱딱딱 그려놓고 확인하는 거라고. 일일이 그때. 알겠지? 이런 것까지 못 외워요. 알겠지?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게 많아. 대신에 1, 2번 저거 외워야 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 3차가 갖는 고유 비율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걸 안 쓰고는 결국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쓰게 되면 결국 너는 식을 3-4줄을 더 써야 돼. 왜? 아까 문제 봐봐. 어디가 필요했어? 여기 하나 주고 여기 구하라고 문제 줬잖아. 그치? 그 여기를 구하려면 뭘 세워야 돼? 이 직선을 세워야 돼. 이걸 구해야 돼. 이걸 구해서 얘랑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벌써 지금 듣기만 해도 지금 풀이 과정이 3-4줄 더 진행된다는 거 느껴지죠? 이걸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3차가 갖는 고유 비율을 가지고 그냥 좌표를 바로 찾아버려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는 개형이 3종류밖에 없어요. 얘네가 어디서부터 도출되느냐가 중요해요. 도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진다. 이게 4차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거든요. 그치? 4차 같은 경우는 결국 3차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별거 없어요. 나중에 가면 3차도 판별식이라는 게 생겨요. 판별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판별법이라는 게 생겨요. 너희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 같이 이런 것처럼 근을 판별하게 해주는 판별법이라는 게 생겨요. 3차도. 알겠지? 그거 이제 아마 다음 장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를 갖다 체크하게 되고요. 맞춰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개형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개형을 무진장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항상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똑똑한 애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문제가 이미 판이 짜여져 있다는 걸 느껴. 굉장히 특수한 것밖에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프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떤 거냐면 봐봐. 3차함수를 이렇게 만약에 그렸는데 이렇게 줬어. 막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는 y축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이런 거 안 준다고. 되게 특이하게 준다고. 아까 봤잖아요. 특이하게 줬잖아요. 이런 거 준다고. 하필 여기가 y축이고 어디? 극대 이런 거 준다고. 여기가 비율이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문제로 준다. 알겠지?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걸 빠르게 이 문제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특수한 상황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문제 풀이 때 활용하셔야 돼요. 알겠지? 요 정도일까요? 4차 함수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 알겠지? 오늘 제가 한 것 중에서 어쩌라고 풀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유형 15번까지 마무리했고요. 메인 컨텐츠입니다. 미분의 꽃이에요. 여기가 미분의 꽃 메인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이 이제 후반전입니다. 방금 전에 한 게 미분 전반전이에요. 오케이? 첫 단원 그 미분계수 쪽 단원은 너무 기본적인 기초적인 틀을 갖다가 이제 작업하는 곳이었고 전반전 끝났거든요. 이제 후반전 나와요. 후반전에 뭐 나오는지 볼까? 86페이지 방정식의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과 부등. 여기 그 2번 봐봐. 3차 방정식에 뭐 나와요? 근의 판별 나오죠. 판별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알겠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도 책대로 안 풀 거예요. 제 방법이 있어요. 제 방법대로 갈 거예요. 알겠죠? 방정식과 부등식 때 적용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일반되게 똑같은 방법을 취할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렇게 방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항상 똑같이 풀 거고 똑같이 해석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87페이지 잠깐 볼래? 거기 뭐 나와? 속도 가속도 나오지. 잠깐 비교해드리면 이 관계가 보세요. 3차 미분하면 2차 미분하면 1차 이 관계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 관계야. 정확하게 일치해.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왜? 미분은 뭐니까? 순간 변화율이니까. 위치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그 변화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린 속도라고 불러요. 위치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이 있죠, 이거 속도. 집에서 학원 올 때 시속 500km로 왔다. 느껴져요? 빠르네? 위치가 변화하는 그 속도가 느껴집니까? 속도. 그리고 속도가 이제 학원차 그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갑자기 밟어. 아 늦었다. 밟으면은 그 속도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 증가하는 양이 있지. 이게 가속도야.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 이해했어?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네. 네,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요 그림, 이 그래프에 그냥 위치, 속도, 가속도를 입히는 게 이 이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적분 가서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적분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날 저랑 같이 또 하고요. 지긋지긋하네 이제. 하루에 한 파트씩 끝내야 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거의 너네들 몇 시에 왔지? 오늘 한 4시에 왔지? 지금 9시에요. 니네가 오늘 한 건 없어요. 맞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듣고 필기한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4시부터 5시간 중간에 40분 빼면은 한 4시간은 그냥 내가 계속 떠들었어. 복습하시고 알겠지? 내용 복습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복습하시고 오늘은 1시간 동안 문제를 좀 풀다 갈 건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알겠죠?